장전 주목할 만한 시그널들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계엄령 여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유입됐던 외국인의 수급이 전부 수요일 목요일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반짝 회복력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2435선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부에도 회복력을 보이지 못한 채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2441.8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9% 하락세 보였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 지수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 쪽으로는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1%대 상승, SK하이닉스 3%대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KB금융의 경우에는 10% 가까운 급락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밸류업 쪽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축소된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1% 가까운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상승불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정오쯤에 플러스권을 전환했었는데 후반부에 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670선에 겨우 사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기관이 나홀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 증시 3대 지수. 어제까지는 강한 상승세,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FOMC 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0.6% 가까운 하락으로 45,000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엄령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들을 잡아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할 거고요. 뉴욕 증시와 이슈들 정리해보고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관심주들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주까지 모두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오늘장에 대비하는 전략들 그리고 시그널 포착주들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 증시는 또 고점에서 피로감을 또 보이면서 일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증시 지금 굉장히 강한 악재 속에서 또 악재를 소화하고 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지수 자체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한 부분들 오늘 또 준비를 해왔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 방송 중에 정보들 통해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바로 미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어쨌든 미증시는 지금 고용 발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이제 12월 FOMC 일정을 앞두고 마지막 고용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12월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이제 내년이 중요하겠죠. 뭐 2회이냐 연내 4회이냐를 두고 조금 관망을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미증시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해서 뭐 특징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여러 섹터 간에도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시놉식스라든지 인텔과 같은 반도체 관련 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고점에서 보합권에서 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반도체 관련주들 미증시 흐름과 별개로 또 저점 메리트가 여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거래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슈와 함께 장전에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3대 지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어제 강한 신고가 랠리를 펼쳤다가 어제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증시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이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신작 출시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재료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2위인 이 SK 하이닉스의 상승 추세의 명분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 반도체 전반적인 뭐 소부장주들까지 여전히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지수와 상반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여전히 정치 이슈에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탄핵 관련된 일정이 7일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소화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일부 진정이 되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서 지수 자체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690선까지 좀 부근까지는 머물러 주는지가 이번 주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뭐 연기금 또 그리고 외국인 또 이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동반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일부 또 유지가 되었을 때 다음 주 이런 악재 소화 과정 속에서 반등의 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장 특히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장 금요일이죠. 오후장 약세가 예상되니까 지금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고 특히 이런 지수 흐름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주목을 해 보신다면은 상승장 이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관찰을 하면서 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는 또 거래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만큼 이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핵 관련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시점에도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진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오후장이다 보니 오늘 오후장은 약세장이 조금 예상된다라는 말씀 해주신 만큼 지수 흐름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시총도 잠깐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아연이 19% 급등을 하면서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며칠 동안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시총 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200만 원이 넘어선 건 이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분할되기 전에 그 이후로 200만 원을 돌파한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였어요. KB금융 10%대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금융주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 정책 관련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었죠. 뭐 비상계엄 여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고배당 또 수혜주로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굉장히 이어온 흐름에서 박스권의 위치에 있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런 악재를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매물대가 출회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뭐 단기적으로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다만 여전히 이런 정책 불안감, 정권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맞물려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출현되었을 때 관심을 가져보셔도 늦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산도 마찬가지 또 재료가 반영이 된 측면이 있죠. 이런 수출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섹터이고 업종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탄핵이냐, 뭐 계속 정권 유지이냐 하는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보여져야 증시 자체 투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금융 그리고 방산 같은 업종도 살아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느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의 향방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략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전에 저희가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종목들 살펴볼 예정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오늘 대비해 보셔야겠죠. 이런 대비들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장전의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오늘 공개되는 시그널 포착주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뭐 먼저 살펴볼 이슈 HBM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일 미증시가 엔비디아 특히 뭐 강세를 보였다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상황에 또 관련해서는 굉장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뭐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TSMC와 엔비디아가 미국 현지에서 이런 블랙웰 생산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엔비디아가 차세대 그리고 차차세대 이런 제품 출시를 앞당기면서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야 이런 TSMC가 워낙 독주를 해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또 헤쳐나가야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동반 파트너사의 흐름과 동반되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장기평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혹은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지금 상승 사이클에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해서 이러한 또 HBM 관련주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하이닉스 먼저 살펴봐야겠죠. 하이닉스는 지금 3거래일째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사실 상승
상승 출발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 저항대에 근접한 구간인데 오늘 이런 또 돌파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최근에 강세는 또 지수를 지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HBM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꼭 관심을 가져보셔야겠고 사실 이런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업종들은 상승장이 다시 한번 출현되었을 때 정말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사실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 추세 중에서 굉장히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의미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8만 원 선 돌파 시도 나오는지 혹은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하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후발주를 찾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금요일 오후장 보통 약세를 보이는 장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가까지 강세를 이어간다 한다면은 정말 다음 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련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엔비디아 관련해서 정말 밀접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인 HPSP가 있습니다. 해서 뭐 TSMC랑 독점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 굉장히 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시장 흐름 따라서. 그리고 HBM 관련된 노이즈가 반영되면서 사실 하락을 또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한두 달간 상승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고점 저항대에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죠. 해서 HBM 동반되어서 다시 한번 또 비슷하게 반등이 나온 구간인데 자, 이 종목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을 때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구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HBM 그리고 하이닉스가 간다면은 HPSP 거의 따라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일정 구간 또 원칙을 세워두시고 접근했을 때 손익비가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 좀 주목을 해보시고 자,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보시자면은 어제 뭐 테크윙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하락 추세 중에 있지만 의미 있는 또 반등을 보여준 이 YC라는 종목도 사실 HBM이 주목을 받고 상승 흐름을 돌렸을 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정 구간 또 저점이 또 확인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도 정말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죠. 아래쪽으로 이제 굉장히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워두시고 접근하신다면은 위쪽으로 유리한 구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 접근을 한다면은 장기 평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기 평선 굉장히 저항대로 작용할 구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돌파를 한다는 것은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 그리고 또 돌파까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 보신다면은 뭐 모든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은 또 일정 구간 유리한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뭐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수급이 좋은 반도체, HBM 관련주들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보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 첫 번째 이슈 HBM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와 최신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바빠지고 TSMC가 바빠진다면 이 생산 파트너인 SK하이닉스가 바빠질 수밖에 없겠죠. SK하이닉스 현재 3거래일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승
상승 출발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종가까지 강세를 이어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까지 강세를 이어간다면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나타낼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HPSP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TSMC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차트상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접근해 볼 만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공략해 보고 싶다. 장전의 이슈를 미리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오늘의 움직임 실시간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에릭 대표님의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부터 또 움직임이 나온 만큼 오늘 YC도 살펴봤는데 YC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 꼭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죠. 오늘 현재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이 종목 선취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 중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또 굉장히 기대를 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로보택시 기대감이겠죠. 해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뭐 발표를 했을 때 실망감도 또 표출이 될 만큼 여러 가지 엇갈리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부 수장으로서 또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로보택시 기대감 또한 다시금 살아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해서 뭐 부품수 또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이런 모델 3의 절반을 보일 정도로 부품 수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로보택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일정 구간 눌린 구간에서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런 또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명분으로 오늘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테슬라 그리고 로보택시, 자율주행까지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슈이다.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 프론티어가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상승 사이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수급이 부족하고 이런 악재들이 쌓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강한 흐름 속에서 눌린 구간이 여전히 이평선 위쪽에서 그리고 21선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재료가 반영되어서 다시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 일정 구간 지지가 확인되었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쪽으로 고점 저항대 놓고 뭐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유리한 구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서 프론티어로 대표되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겠죠. 주가 흐름 역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 추세 중에서 일정 구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뭐 11월 15일 낙폭을 키운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 복귀를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그리고 저점을 다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저점을 잘 다졌을 때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해서 이런 높은 구간에서 눌려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든지 혹은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아예 아주 저점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모아 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아직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프론티어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하나를 살펴보자면은 현대오토
오토에버가 있겠죠. 자, 사실 현대 오토에버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 보고 있는데 최근 이런 현대차 관련해서 노이즈가 또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아쉬운 구간이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업황적으로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이 또 추후에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겠죠.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서 저가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하셔서 또 위쪽으로 갔을 때 뭐 18만 원대 그리고 22만 원대 위치에는 충분히 머물러 줄 수 있는 종목이고 국내의 대표적인 또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3가지 정도 종목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개인 성향에 맞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든지 혹은 아래쪽에서 매집을 하시든지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한번 꼭 자율주행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 기대감에 다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죠. 로보택시의 세부적인 내용 일부가 SNS에 공개가 됐는데요. 담당 엔지니어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약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구성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생산 절차도 축소하고 비용도 낮춰서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여기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지난달에 38%나 올랐는데 올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오늘 3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강한 흐름 속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눌림이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오늘 시장에서부터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눌림 자리에서 빠르게 전략을 받아서 접근을 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이 자리 손익비 좋게 받아가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전략도 모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점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들 잡아주셨고요.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도 국내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이 종목 역시 저점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가에서 매집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같이 살펴주셨으니까요. 이 3종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팍스통신망을 들어오셔야 이 전략들 모두 챙겨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종목명도 중요하고 이 종목이 관심주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떤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에릭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또 섬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내가 이 시장 공략하기 너무 어렵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오늘 방송에서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 노려보고 싶은데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봐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든든하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이렇게 2가지 이슈 살펴봤죠. 먼저 HBM 살펴봤고요. 자율주행 테마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미리 살펴본다면 시장 대비하기 정말 좋겠죠. 오늘 미리 이 종목들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개장 상황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6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5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방금 전 이제 0.05%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671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출발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개장 전에 살펴봤던 이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또 아직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적은 상황입니다. 수급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개장 후의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흐름 좋게 0.7% 상승하면서 54,000원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그래도 지금 오늘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HBM 관련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은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흐름 좋습니다. 2% 넘는 상승 출발 기록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오늘도 역시나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211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무섭게 이번 주에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1%대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보입니다. HLB 1%대 넘는 하락, 리가켄 바이오도 1%대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엔캠은 그래도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요. 수급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 살펴봤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혼조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좀 보일까요? 네, 장 초반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수가 보합권에서 또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어제 흐름보다는 일부 강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대치보다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간 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일정 구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잘 지지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흐름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지수도 지수 위치도 중요하지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또 비중도 오늘 마감까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종목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뭐 600여 개 이상은 또 넘어서 줘야 지금 흐름에서 일부 악재 흐름이 완화되면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관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원달러 환율도 현재 뭐 1417원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려에 비해서 또 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낙폭 가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HBM 그리고 자율주행 특히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장이 살아났을 때 정말 강한 유리한 구간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은 뭐 드론 관련주인 제이션 시스템도 장 초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12%대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봉상 봤을 때에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이렇게 수급이 부족한 시장 흐름 속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론이 되겠죠. 미국 또 재료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받쳐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해서 최근 이런 상승 사이클을 강하게 이어온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고점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고 분명히 눌리는 구간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급하게 쫓아 들어가시기보다는 일정 구간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또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인 이스트 소프트 역시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 구간에 있지만은 어쨌든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할 정도로 재료가 좋고 뭐 지금 하드웨어이냐 뭐 소프트웨어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밸류체인 AI 밸류체인 안에서 동반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각 종목별로 위치와 재료를 감안하셔서 대응하신다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양쪽 모두 유리한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론 테마주 강세입니다. 에이럭스와 제이시언 시스템 모두 상승부를 강하게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명 소모노 시즌과 예림당 티웨이홀딩스 전반적으로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진입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개장 상황과 함께 시그널 포착주를 준비해 오셨는데 시그널 포착주의 경우에는 오늘 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대표님과 함께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그널 포착주는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뭐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섹터인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전일 이슈가 또 있었죠. 대표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인 세일즈포스
라는 기업이 또 실적 호조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장에서 사실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어쨌든 갭을 띄운 구간에서 또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AI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미증시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통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 상승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대표적인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사운드 하운드 A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30%대 이상 급등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 상승 사이클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여전히 그 상승 사이클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있지만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좀 가늠하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오늘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중에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까지 공유를 할 테니까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주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장에서 지금 세일즈포스 대표적인 종목들을 통해서 국내 관련주들 흐름을 살펴주셨는데 세일즈포스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사운드하운드의 경우에도 어제장 30%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국내 상승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오늘의 시그널 포착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널 포착주의 경우에는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여기 아래에 함께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 에릭 대표님께서 종목명과 대응 전략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주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힌트 주시죠. 네, 먼저 뭐 AI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최근에 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은 정보들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또 실적, 이익이 굉장히 기대되어 가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해서 23년 기준으로 약 600억 달러였는데 올해 또 마무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또 추가적인 확대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연평균 30% 이상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은 특히 이런 헬스케어, 뭐 자율주행, 생성형 AI 같은 각종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고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이 이렇게 주가의 상승 재료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오늘 준비해온 밀착 종목은 특히 자회사 다이캐스트가 어깨 1위 점유율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AI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일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이 동반되어서 흐름들이 시속 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두 부분은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구간, 지금 구간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간단한 힌트 두 가지 정도 더 드리자면은 AI 검색 서비스 구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AI 검색 시장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죠.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자회사
현대사, 다이캐스트가 업계 1위 점유율이다라는 점이 정말 이 업종들 중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간단한 차트까지 보시자면은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죠. 해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장기 평선 부근에 있는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바닥에서 이 종목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했을 때 일정 구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종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 QR코드 통해서 또 꼭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규모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 전망치를 봤을 때 연간 3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헬스케어, 자율주행, 그리고 생성형 AI와 같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미리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주도 모멘텀이 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동반하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종목 하나쯤은 내 포트에 담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의 특징을 보면요. AI 검색 서비스 구버가 글로벌 AI 검색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힌트와 함께 자회사인 다이퀘스트가 업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검색해 보시면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트상의 흐름을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눌림목에서 공략하기 가장 좋은 흐름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점 돌파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했을 때 이 AI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저점 메리트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잡아보셔서 앞으로의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상승률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의 전략과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AI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만나봤는데 이제 오늘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의 분위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정말 부재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이번 주 오늘 거래일에서 드라마틱한 또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겠죠. 다만 일정 구간 이런 수급 이탈이 완화가 되어 가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이 조절이 되어 가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장 초반 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흐름과 비슷한 하락 종목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까지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장 초반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쫓아갔을 때 정말 급격하게 달리는 윗꼬리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확실한 눌림목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감안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이런 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기회를 주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부분으로 이용하시는 게 다음 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이러한 악재가 소화되고 일부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이 바뀌었을 때도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낙폭이 가대된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뭐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방금 소개를 드렸죠. 이런 AI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또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구간 역시 고점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분봉상 또 눌림목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또 부분들 확인하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일봉상 고점 3,260원 또 돌파 시도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이 고점 돌파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관찰을 하는 흐름으로 또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대비하는 시그널 포착주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추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